지석이 하고. 자, 봐봐요. 39, 40번은 좀 하자. 39, 40번은. 자, 39번은요. 석현이네 반의 학생 중에서 스키를 타본 학생하고요. 스노보드를 타본 학생하고요. 모두 타본 학생이 나왔어요. 자, 저번 시간에 이 부분에서 설명을 했던 거는 이런 거였죠. 전체 집합의 개수가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것의 합에서 A 교집합 B를 한 번 더 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고 요거를 A 합집합 B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죠? 플러스 뭘 할 거야? A도 아니고 B도 아닌 녀석. 그래서 더하기 N에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 이런 걸 했었다고. 됐어? 됐어? 이런 걸 했었다고. 추가로 3개짜리도 공식은 설명을 했어요. 그죠? 공식은 설명을 했던 것 같아. 자, 그래서 39번 같은 문제에다가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39번 문제. 석현이네 반이 있는데 스키를 타본 학생은 S 21명이에요. 그래서 A를 우리가 스키라고 합시다. 그럼 얘가 얼마? 21명이래요. 이렇게. 스노보드를 타본 학생, 그럼 걔를 B라고 하자. B라고 하는 학생은 얼마? 19명이래요. 스키와 스노보드를 모두 타본 학생이 8명이래. 아, 그러면 모두 타봤으니까 교집합이네. 얘가 8명이랍니다. 하나만 타본 학생. 그럼 이제 뭐만 할 수 있으면 되냐면 이 하나만, 이 만이 중요하지. 만. 하나만이라는 건 뭘까? 이걸 얘기하는 거야. A 차집합 B 하고요. B 차집합 A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니? 같이 탄 건 아니라. 이해되죠? 같이 탄 걸 빼자는 거야. 이해됐어? 됐어? 자, 그러면 얘를요 그냥 풀자면 이렇거든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겠지. 근데 전체는 안 알려줬나? 전체가 없네. 전체가 없으니까 전체 없이 그냥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있고요. B가 있는데요. A를 타본 학생이 얼마고요? 얘가 21명이래요. B는요 19명이래요. 근데 둘 다 타본 학생은 몇 명이래요? 8명이래요. 그럼 여기 몇 명이겠니? 13명. 13명이겠죠? 여기는 몇 명이겠니? 11명이겠죠? 하나만 타본 학생은 누구겠어요? 13 더하기 11이겠죠? 됐어요? 이런 간단한 풀이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걸 억지로 어렵게 만들어 볼게요. 굳이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뭐겠어요? 나중엔 이걸 더 많이 쓰겠지, 이런 형태를. 얘를요, 이런 식으로 해석돼도 이해가 되나 보다. 잘 봐봐. NA는요, NA 차집합 B하고 NA 교집합 B 부분을 합치면 나오는 거다. 이해돼, 이거? 이거 납득이 되니? 됐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얘를 모양을 바꿉시다. NA 차집합 B는요, NA에서요, 빼기 NA 교 B를 빼면 된다? 요렇게 해도 되겠니? 어차피 덧셈 뺄셈 그냥 이양한 거야. 됐죠? 그럼 얘는 그냥 바로 구해지지. 얼마니? NA가 얼마였어? 21. 교집합 얼마였어? 8. 해서 얘가 얼마가 나오는 거야? 13 이렇게 나오죠? 그 NB 차집합 A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얘도 마찬가지. NB에서 뭐 하겠지? A 교비를 빼겠지, 이렇게. 그죠? 됐지? 이렇게 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알아만 두자고. 40번 넘어갈게요. 40번. 자, 40번을 넘어갑시다. 지순회 반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운동회에 참여하는 종목을 조사를 했더니 줄다리기 참여 학생, 단체 줄넘기 참여 학생 2개가 있대요. 그럼 봐봐요. 40번은 내용 정리를 좀 하고 이해부터 해야 돼. 이 구조를. 자, 지순회 반 학생이
총원은 어떻게 돼요? 30명입니다. 총원은 30명. 근데요, 총원 30명을 그럼 어떻게 표시할래? n의 u가 얼마? 30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그 다음 줄다리기에 참여하는 학생. 줄다리기에 참여하는 학생은 몇 명이래요? 17명이래요. 자, 얘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n의 a가 얼마다? 17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단체 줄넘기. 줄넘기에 참여하는 학생은 15명이래요. 얘가 15명이니까 뭐 해야 될까? n의 b는요 뭐야? 15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모두 참여하는 학생은 몇 명이니 물어봤거든. 이 모두 참여하는 학생은 뭐라고 쓸 거야? A 교집합 B라고 할 거예요. 얘가 X 이렇게 되는 거거든 지금. 됐죠? 근데 이 X가 뭐라고?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고요. 그럼 그 최대값이 얼마일 때고 최소값이 얼마일 때입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됐죠? 얘는 수식으로 증명을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수식으로 증명하는 거를 벌써 익히기에는 아마 더 헷갈릴 것 같아. 아예 접근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소개만 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냥 개념을 먼저 익힙시다. 개념을 먼저 익힙시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봐봐요. 이런 상황인 거야. 봐봐. 선생님이요. 30명짜리 반 내 담임이에요. 그리고 너네들은 그 30명 중에 일원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랬어. 얘들아, 운동회의 취지는 우리 반 학생들의 단합과 도모를 위함이야.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모두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갑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취지 자체가. 맞아? 모두가 참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겹치기 출연을 최대한 자제해야겠죠. 맞니? 그게 교집합의 최소값이야. 최대한 안 했던 애들 위주로. 그러니까 최대한 겹치지 않게 하는 게 최소값이야. 됐어요? 됐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1년을 보내봤더니 운동회에서 꼴찌를 했어요. 그래서 왕창 쪽팔렸어요. 그리고 다음 해에 30명짜리 반을 또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뭘 했냐면, 얘들아, 우리의 목적은 1등이야. 그럼 뭘 해야 돼? 운동신경 좋고 잘하는 애들을 최대한 밀어넣어야 되지. 모든 종목에. 그죠? 그러면 겹치기 출연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지. 맞아요. 그게 최대값이에요. 자, 다시 그럼 봐봐. 전체가 30명이라고 제한이 있어. 이렇게 전체가 30명이 있다. 근데 우리가 최대한 겹치지 않게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줄다리기를 참여할 학생들을 먼저 이쪽에다가 몰아놨어. 그럼 17명이 이렇게 몰려 있을 거야. 됐어요? 됐어요? 됐어? 그럼 여기 몇 명이 있니? 13명이 있어요. 이 13명은 뭘 당연히 하게 될까? 줄넘기를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근데 줄넘기는 몇 명 필요하다고 그랬지? 15명. 모질라지? 맞아요? 그 모질라는 애는 어떻게 돼? 어쩔 수 없이 2명은 이쪽에 있어야 한다고. 이해했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이 2명은 줄다리기만 하는 애들 15명 플러스 2로 바뀌는 거라고. 이렇게. 됐어요? 됐죠? 요게 최소값이라고요. 최소값이 뭐야? 평상시 너네가 계산하던 방법이야. A, B 더해서 전체 인원 빼면 나오는 거. 오케이? 됐어? 됐어? 요게 최소값. 그러면 최대값은 어떠냐 이거지. 최대값은요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전체가 30인데요. 전체가 30인데 아까 뭐라고? 1등 하는 게 목표라고. 그래서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은 애들, 누가 봐도 운동 잘한다고 소문난 애들을 싹 몰아놨더니 걔네들이 다 줄다리기 선수야.
또는 줄넘기 선수야. 그러면 잘하는 애들을 한 군데 이렇게 몰겠죠. 그지? 잘하는 애들 한 군데 몰아서 얘네들을 우선 대표팀을 뽑을 거 아니야. 그지? 우리 반 대표팀. 맞아? 근데 주로 이 운동 잘하는 애들이 저 운동 잘하겠지. 그러면 어찌됐든 여기 뽑혔든 뽑힌 애들이 다른 것도 잘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둘 다 잘한다는 거야. 둘 다. 그러면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상황이 항상 될걸? 무슨 말인지 이해돼? 줄다리기가 됐던 줄넘기가 됐던 얘 잘하는 애가 얘 잘하는 거고 이거 잘하는 애가 이거 잘한다 그러면 겹치길 거 아니야. 자기가 다. 나 좀 운동 좀 해. 그러면 두 개를 다 출전을 할 거 아니냐. 그쵸? 그럼 동시 출전 몇 명이니? 동시 출전 몇 명이야? 15명이겠지. 겹치기. 여기 15명은 이미 출전이야. 15명은. 맞죠? 15명은 이미 출전이라고. 단 줄넘기는 2명이 더 필요하니까 뭐야? 그나마 줄넘기 조금 하는 애들 2명까지만 하면 우리 반 대표팀 뽑을 수 있지. 됐어?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애들은 몇 명이겠니? 13명일 거라고. 두 개 다 하는 애 몇 명이겠니? 15명일 거라고. 이해됐어요? A 차집합비는 몇 명이겠니? 2명일 거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그나마 40번이 쉬울 거예요. 수식으로 증명하는 거는 다음 시간쯤에 선생님이 한번 이거를 테스트로 내보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 설명할게요. 됐어? 우선은 확인 좀 해보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서도 해결이 되나를 먼저 확인하고. 알겠지?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어도 돼요. 됐으면 넘어가. 명제 피세요. 뭐 이거 정리할 거 있으면 좀 정리하고 명제 피세요. 잘 적었나? 명제 편리. 자, 오늘은 아마 명제에 대한 기본 내용 설명만 하고 끝날 가능성이 조금 있겠네요. 그래서요. 오늘 거는 영상을 담아도 아마 옆에 반이랑 겹치기 영상이 들어가 있을 경우가 많아. 그래서 지금 영상도 지금 분리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좀 있는데, 아니면 그냥 한쪽 그냥 아무거나 찍어갖고 뭐 이렇게 끊이지만 않게끔 그 제목을 좀 따로 붙여주면은 이거는 뭐 명제 1번부터 몇 번까지 이렇게 붙여주면 차라리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고민 중이야. 어쨌든 명제 피세요. 자, 명제는 기본적인 내용 설명을 조금 하고 합시다. 명제는요. 왜냐하면 그냥 너무 뜬금이 없어 명제는. 그래서 설명을 좀 할게요. 이 명제라고 하는 거는요. 이름을 먼저 정리를 좀 해줄게. 자, 명제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요. 명제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문장이에요. 문장. 명제는요. 또는 식이에요. 이걸 가지고 명제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명제가 아니라 참이랑 거짓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야 명제예요. 예를 들면 하얀색입니다. 흰색 종이입니다. 명제예요. 오케이? 흰색 종이입니다. 명제라고요. 됐어요? 검은색 종이입니다. 명제입니다. 검은색 종이입니다. 명제라고. 이걸 검은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을걸?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부터 백설공주는 흑인이었지. 분명히 이름이 스노우 화이트인데 흑인이지. 뭔가 지금 명제가 흐트러지고 있는 느낌이야. 하지만 검은색 종이라고 아무도 안 해. 그지? 그죠? 명제입니다. 됐어요? 그럼 명제가 아닌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지석이 가요. 길을 가다가요. 내가 좀 치지. 공부 좀 하지 내가. 명제일까요? 모릅니다. 아닙니다. 왜 명제가 아닐까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지석이가 만약에 세교초 앞을 걸어가면서 했다라면 명제일 수 있어. 왠지 명제에 가까워. 왜? 아, 걔네들보다 잘하겠지. 근데 만약에 서울대를 걸어다니고 있어. 그러면서 야, 나 좀 하지. 그건 좀 아직은 좀 그지? 아직은 좀. 또는요. 이런 거 있잖아. x 더하기 3은 5입니다. 명제일까? 네. 아니라. 모르잖아. 아. x 더하기 3은 5입니다. 맞아 틀려. 누구는 맞다 그러고 누구는 틀리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명제가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자, 빨간 꽃들의 모임 그럼 명제예요. 왜? 색깔이 빨가면 되거든. 우리가 빨강색이라는 건 정의잖아. 여기 그 단어도 나오네. 정의라는 단어도 나오네요. 정의. 얘는 뭐야? 우리가 그 뜻을 명확하게 정해놓은 문장이야. 얘는 뜻을 명확하게 정한 거야. 정한 것이라는 건 이거 뭘까? 약속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걸 나무라고 하는 거는 나무라고 하는 게 어원이 있을까? 아니요. 있어요. 나무. 한자로 있잖아요. 야, 아니 언제부턴가 나무라고 했겠지. 약속을 했겠지. 야, 우리 이거 나무라고 하자 했으니까 나무가 된 걸 거 아니야. 맞니? 네. 그치?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정한 약속이라고. 비슷한 예로 뭐가 있어? 우리 공부에서는 변 3개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을 삼각형이라고 합시다. 걔는 우리가 약속을 한 거야. 삼각형이라고. 걔를 애초에 처음부터 오징어라고 약속했으면 걔는 지금까지도 오징어였을걸? 이게 약속이라고. 얘는요 노란 분필이라고 합시다. 얘를 처음부터 얘를요 꽃갈콘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거 꽃갈콘인 거야 지금. 오케이, 그게 정의예요. 이거 좀 이상한데요. 정리라는 게 있었는데 정리 또는 이걸 성질이라고 얘기하거든. 성질이라는 게 있어. 선생님 그러면요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건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거는 그럼 정의예요? 아니요, 그게 정리예요. 이등변 삼각형이 뭐였죠? 변 2개가 서로 같은 거,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우리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잖아. 이등변 삼각형을 증명을 하다 보니까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은 양쪽의 끝각이 같더래. 이게 정리, 성질, 그러니까 정의를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 그 안에서 당연히 맞는 무언가 부수적인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걔네들을 정리 또는 성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어쨌든 정리, 정의, 명제 다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잘생긴 사람의 모임 그러면 걔는 뭐야? 명제가 아니라고요. 오케이? 됐어? 선생님은 잘생겼다 이런 거가 명제라고요. 오케이? 맞는 것 같은데. 자, 됐어요. 이걸 명제라고 합니다. 근데요, 아까 명제가 아니라고 했던 것 중에 조금 애매한 게 있거든. 자, 명제가 아니라고 한 것 중에 애매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x 더하기 3은 5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애매해요. 얘는 좀 애매하다. 왜 애매할까? 애매해서. X가 아니었어. 2가 아니었어. 얘가 애매한 이유는요. 잘 봐봐. 명제는 참이나 거짓이 명확하면 명제라 그랬잖아. 그쵸? 근데 잘생긴 사람 그러면 이 잘생긴 사람은 굉장히 상대적인 거란 말이야. 차은우 옆에 있으면 오징어지. 근데 어떤 사람 눈에는 차은우가 안 잘생겨 보일 수도 있어. 차은우라 그래서 무조건 진리는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됐어? 근데 x 더하기 3은 5라고 하는 건요. 얘가 x가 2일 때 또는 x가 2가 아닐 때에 따라서 모든 사람의 대답이 동일하다. 다시 차은우 옆에다 갖다 놨을 때는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무조건 차은우가 다 잘생겼다라고 하진 않는다고. 대부분의 사람이 잘생겼다라고 하지만 어떤 눈빛 여자는 내가 잘생겼다라고 해서 나랑 결혼했을 수도 있잖아. 눈빛 여자 한 명. 법적으로 100%가 아니라고. 근데 얘는요 봐봐, 얘가 x를 2라고 바라보는 순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참이지. 맞아요? x가 2가 아닌 다른 숫자를 집어넣는 순간
전 세계 누구한테 물어봐도 얘 거짓이라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참이나 거짓이 명확하면 명제라 그랬잖아. 그럼 얘는 명제가 되기 바로 직전의 아이지, 그지? 누굴 넣냐에 따라서 얘가 참 거짓이 구분이 되는 순간 명제가 돼버리는 아이잖아.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를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단어의 뜻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됐어요? 네. 됐죠?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조건이라고 하는 거에 특징이 있겠네. 그러면 조건이라고 하는 거에 조건이라고 하는 거에 특징이 있을 거야. 자, 또 하나의 조건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게 있다고 하자. 3, x, 5 사이에 자연수 x 뭐 이런 거. 아,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거 아니지.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x는 4의 약수이다. 자, 이거 명제니? 아 몰라요. 아니죠. 명제는 아니야. 명제는 아닌데 x 값을 누구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참거짓이 명확해지는 아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고?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됐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를 거야. x가 누굴까? 라는 게 떠오를 거라고. x는 누구지? 1, 2여도 되죠. 참이 되는 아이들. 2여도 되지요. 4여도 되지요. 그죠? 됐어요? 됐어? 답이 되는 애는 몇 개 있어? 3개 있네요. 그죠? 나머지는 참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4의 약수니까. 맞아? 3이 돼야 3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뭐 한 애들이니? 참이 되게 만드는 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얘를 우리가 값 대신에 원소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 x를 참이 되게 만드는 원소들을 싹 다 몰아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이 집합 A라고 하는 애는 뭐 하는 애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다시 얘기해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참이 되게 만드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집합은. 그쵸? 이 집합의 이름을 진리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집합을. 됐어요? 자, 연습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어떤 걸 할 거냐면 아까 했던 거,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그러면 요 안에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는 뭐뭐 머릿속에 떠오르지? 1, 2, 3, 4 떠오르죠? 그러면 얘를요, 만약 1, 2, 3, 4라고 쓴다면요, 이 녀석은요 뭐야? 요 조건의 진리집합입니다 라고 우리는 쓸 수 있다라는 거야. 됐어요? 됐어? 요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니? 그러면 또 연결. 이제 조금씩 연결해 가는 거야. 진리집합. 아, 이 복잡한 거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 집합이라는 게 있네. 1단원에서 했잖아, 그지? 맞아? 이 집합은요, 좀 특이한 게 존재했었는데 그 특이한 걸 생각을 해볼까? 여집합이라는 거 있었어. 여집합의 뜻은 뭐였니? 내가 아닌 나머지, 그지? 맞아? 그러면 그걸 우리가 좀 의미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표현, 단어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니? 반대. 그지? 내 반대. 맞아요? 나의 반대. 걔를 우리가 이렇게 읽을 거예요.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영어로는 not
나는 천재입니다의 반대는 나는 천재가 아닙니다. not. I'm not 천재. I'm 신뢰예요. 그죠? 이거 됐어? 그럼 잘 봐봐. 아까 연결했던 거니까 우리는 항상 주제를 벗어나면 안 되지 않니? 우리 뭐 하고 있었어? 명제하고 있었지. 집합하고 있었던 거 아니잖아. 그죠? 정리 좀 합시다. 이제 정리 좀 합시다. 조건이라는 거에서 우리는 지금 살을 붙여가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조건이라고 하는 건 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집합을 대문자로 표현했듯이 조건은요 주로 소문자 그 중에서 PQ를 되게 많이 쓰거든. 그래서 PQ 이렇게 써가지고 P에도 썼어. P를 하나 쓰고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써볼까? X제곱 마이너스 25는 0입니다. 이렇게 써봅시다. 근데 X는 무조건 자연수야. 자 이렇게. 근데 그냥 자연수 말고 이렇게 하자. X는 5 이하의 자연수라고 합시다. 자, X가 5 이하의 자연수였는데 조건 P가요. X제곱 마이너스 25는 0이랍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되게 만드는 아이를 우리 뭐라고 한다 그랬어?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그랬지, 그죠?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X값이 뭐가 되지?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5인데 우리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X는 5 하나 있다, 그쵸? 맞죠? 근데 얘가 그러면 이 소문자 P를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진리집합 표현은 어떻게 해? 여기다가 5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슬슬 시작이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요 앞에 있는 이 물결 표시가요. 요 뜻이에요. P를 부정하라는 얘기라고요. not P라고 읽어요. not P. 어렵지 않아. not P라고 읽어요. 됐어요? 그 말은 not P는 그럼 뭐겠니? X제곱 마이너스 25가요. 미안하게도 0이 안 돼요. 이거거든. 반대니까요. 됐어요? 그러면 진리집합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센스가 발휘가 되는 거야, 얘들아. P의 진리집합은 P라 그랬지. 집합 P라 그랬죠? 그러면 not P니까 뭐 할 것 같아? 여집합 쓰시면 돼요. 요런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됐나요? 됐어요? 어차피 1, 2, 4, 4가 답인 건 알잖아. 됐지?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를 우리는 명제의 가장 첫 번째라고 합니다. 됐습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요 한 두어 문제 정도 풀어볼 거야. 두어 문제. 그래서 한 4번, 5번 정도. 아니야, 얘기한 거는 지금 6번까지 얘기 다 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부터 봅시다. 결국에는 목소리 크게 안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점점 톤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시작을 좀 적게 해야 돼.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1번이요. 명제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이건 책 보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명제가 아닌 것은 명제가 뭐라 그랬지? 정확하게 참이나 거짓이 명확한 애들이 명제라 그랬어. 그러면 1번은요. x제곱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1입니다. x가 뭐가 되든 간에 왼쪽 오른쪽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애지 얘는, 그죠? 맞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명제. 2번은요. 3x가 x보다 큽니다. 아니에요. 아니죠. 얘는 x값에 따라 달라져요. 양수냐 무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네. 그래서 2번은 아니고요. 3번 x가 3보다 크면 x 플러스 2는 5보다 크다. 부등식의 성질 이용하면 되겠어. 양쪽에다 플러스 2 붙이면 될 거야. 네. 맞습니다. 뭐 4번, 5번도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은 근데 봐봐 얘들아. x가 y보다 작으면 2x는 2y보다 크다. 맞니 이거? 양변에다 똑같이 뭘 집어넣었어? 2를 곱했어. 그지? 2를 곱하면 부등호면 바뀌냐 안 바뀌냐?
안 바뀌죠. 근데 왜 명제야? 거짓이니까. 오케이. 됐어? 무조건 거짓이니까 명제라고. 헷갈리면 안 돼. 4번도 명제예요. 자, 2번으로 넘어가서 답 빨리 찾아볼까? 다음 중 참인 명제래요. 이번에 명제인데 참이어야 하는 명제래요. 답은 딱 보일 텐데 답은 2번. 2번. 오케이. 루트 3은 무리수입니다. 그렇죠? 자, 3번 문제. 3번 문제를 보시면요. 한번 손으로 살짝 건드려 봐. 아마 한 3번, 4번 정도 하면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 나이스. 이거 너무 힘들어. 자, 3번. 3번만 설명하면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나이스. 나이스. 자, not P 또는 Q의 부정을 구하세요. 그래서 not P 또는 Q의 부정을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자, 보세요. 이 not P라고 하는 거는요, P의 반대잖아요. 그죠? 그럼 우선은요, 얘는 P를 이렇게 바라봐야 돼. 수직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3에서부터 1까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 애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사실은요, 실제는요,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리고 and 1보다 작거나 같고요. 이렇게 바라보셔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 P를 다시 적으면 마이너스 3보다 X가 크고요. and X가 1보다 작습니다로 보셔야 한다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not P가 됐을 때 문제가 됩니다. not P. not P는 부정이라 그랬잖아요. 반대로 간다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X가요 마이너스 3보다요 작아요. 뭐 했니? 뒤집는 것뿐만 아니라 등호가 있었던 애는 빠져줘야 돼. 아. 됐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등호가 있었던 애는 뭐 해야 된다고? 빠져줘야 된다고요. 됐어? 두 번째, and는요 또는으로 바뀌어줘야 돼요.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1보다 작거나 같아요가 x가 뭐? 1보다 큽니다로 바뀌어줘야 된다고요. 됐어요? 이렇게 했을 때야 비로소 이 실제의 이 수직선상에서의 그림이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야. 실제로 이 그림이 이렇게 해야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거든. 됐어? 칠해져 있던 색깔을 다시 비우고 방향을 반대쪽으로 돌리는, 이게 정확한 낫의 의미죠. 됐어요? 됐죠? 자, 그 다음 얼른 가야 돼 얘들아. 자, 보자. not P 또는 Q의 부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계산을 하자고. 저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렇게 해서 해보는 것도 있고요. not P 또는 Q의 부정이니까 얘를 이렇게 씁시다. not P or Q야 얘의 부정이니까 앞에다가 not을 또 붙이겠지. 맞니? 그러면 어떻게 되니? not에 not이니까 뭐겠어? 그냥 오케이. 그럼 얘는 P, 그 다음에 얘는요 and로 바뀌어야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얘는 뭘로 바뀌어요? not Q로 바뀌겠죠. 됐어?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나는요 얘를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P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은 누구죠? 라지 P 집합으로 표현하겠지 뭐, 그죠? 아, 네. and니까 합집합이에요, 교집합이에요? 합집합. 교집합이잖아.
and 동시에 속해야 되니까 교집합. 아. 오케이. 교집합이요. not Q니까 뭐라고 쓸래요? Q의 여집합을 쓰겠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 이거 뭐야? P 차집합 Q라고 쓸 수 있겠죠? 됐니요? 오. 그래서 저쪽의 풀이 방법은 너네들이 풀어보시고 저쪽의 풀이 방법은 니들이 풀어보시고 이쪽의 풀이 방법대로 풀자면요 그냥 P하고 Q를요 그냥 그려요. 마이너스 3 1입니다. 그 다음에 0에서부터 3입니다. 자 그럼 봐봐요. 이쪽이 뭐였어? P였어요. 이쪽이 뭐였니? Q였어요. 자 그러면 봐봐. P 차집합 Q는 뭘 의미한다고? P에는 들어가는데 Q에는 안 들어가는 거지? 네. 봐봐요 여기 요 부분이 P에는 들어가는데 Q에는 안 들어가죠. 네. 됐어요? 수직선으로도 읽을 수 있고 P에는 들어가는데 Q에는 안 들어가. 그래서 답은 뭐라고 쓰면 되겠어? 답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뭐보다 0보다 작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니에요. 여기가 이거 하나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 왜 들어갈까? Q라는 애가 0을 포함 안 하거든. 그러니까 P에는 들어가줘야 돼. 이게 좀 어려워. 그래서 수직선을 잘 안 풀지. 다시 이해돼 이거? 네. Q가 포함을 안 하고 있었어. 근데 P 차집합 Q니까 P엔 있는데 Q에 없는, 그러니까 Q에도 있는 걸 빼야 되는 거야. Q에도 있는 거. 근데 애초에 Q에 없었으니까 P에는 남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고. 요게 조금 어렵다고 개념이. 됐어요? 네. 자, 요거까지 할 수 있으면 아마 애지간히 하는 것. 그래서 영재는 딱히 오늘 숙제는 안내들이 이번 주말 숙제는 다 뭐야? 1단원 집합 싹 다 해서 싹 다 정리해 갖고 오는 거. 아까 상은요. 상은 인수분해 전까지 싹 다 해갖고 오는 거. 월요일 날은 제대로 책 다 뒤질 거야. 진도 못 나가도 뒤질 거야. 안 해갖고 오기만 해 아주.